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통과를 앞둔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 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위헌 얘기만 하다가 민주당이 16일 위헌 요소를 거의 덜어낸 전담재판부 법안을 내놓자 이틀 만에 부랴부랴 사법부 안을 내놓는 모양새로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과 대법원 예규가 어차피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조금 전인가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했죠. 민주당이 예, 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안을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간단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의총에서 논의가 될 건데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 핵심은 막 간단히 말씀드려서 판사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네, 판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고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하고 대법원 예규가 어차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재판부가 내란 외환죄만 맡아서 한다. 뭐 말하자면 지금 있는 그 내란죄죠. 내란죄와 관련돼서 그 죄만 맡아서 한다. 그리고 2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한다. 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핵심은 그 사법부가 정하는 판사를 만드는 그 실무적인 것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구에 맡길 것인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래는 그 대법원 안에 있는 일정 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작은 기구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가 오늘 오전 의원총회 걸리는데요. 여기에서 판사회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안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도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오늘 오전 의총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민주당 법안은 내부적으로 복수의 판사를 정하고 그러니까 3명이든 5명이든 정하고 그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죠. 무작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로 그러니까 어떤 풀 안에서 무작위로 정하는 것으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하면 대법원 예. 안은 지금 기존의 그 재판부 배정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그 고등법원 좀 적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형사 합의 1부부터 이렇게 뭐 20부든 뭐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에서 무작위로 임의 배당을 임의 하고 배당에서 특정 재판부가 그렇죠. 정해지는 거죠. 네, 정해지면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게 전담 그렇죠. 재판부로 하겠다. 재판부를 네. 그러니까 재판부를 임의 배당하는 그렇죠. 거고 이게 민주당 안은 판사를 네. 추천해서 그 전담 재판부를 맡을 판사를 정하는 그렇죠. 거죠.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판사를 네. 구성한다는 거죠. 네. 원래 재판부가 있는데 있거든요. 일부 재판부의 판사는 누구, 그 양 배심 누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 배당을 해서 A 재판부, B 재판부가 있는데 B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B 재판부가 전담한다. 그렇죠. 이게 그게 예규고요. 대법원 예규고. 네. 그리고 예. 여기 또 하나는 그 영장과 관련돼서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네,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을 할 그 법원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법관 원래는 추천위원회였는데 추천위원회도 지금 바꾸겠다. 그거 다 상관없이 뭐 내규 직무규칙위원회로 하든 뭐 아니면 판사가 추천 권한을 주든 추천을 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전담시키겠다고 거기에는 또 관련돼서 영장만 집중할 수 있는 재판부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네. 거죠. 하나는 판사를 추천하느냐. 이게 네. 판사를 추천하는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냐 이 차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영장은 그냥 대법원 예규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거죠. 네.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장 전담 판사까지 민주당 안은 영장 전담 판사까지도 이 전담 재판부 안에 한 한 부서로 부서로 하는 또 거죠. 그 영장 네, 전담 맞습니다. 판사도 정하는 거죠. 정하는 게 추천하는 그렇지만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안도 민주당 안도 결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주장을 하는데
왜 대법원장한테 그 마지막 최종 재량권을 주느냐라고 네. 그런 데 대한 맞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여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목적은 사법부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 청산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위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뭐 크게 논란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게 지기현 같은 재판부가 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그렇죠. 그 총의의 바탕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기현이 어떻게 배당됐습니까? 그것도 뭐 결국 가장 공정하다는 그 이미 배당. 예, 이미 배당, 무작위 배당, 그걸 통해서 정산 배당. 된 거고. 아니 근데 몇 가지 네. 계속해서 걸러냈죠. 아 그렇죠. 네. 그 과정에 심지어 걸러낸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대로라면 서울 고법에 한정해서 서울 고법 판사들 중에서 그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는 뭐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사실 서울 고법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보수적인 그 판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봐도 뭐 간이 아닐 정도의 그런 재판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이게 이 내란이라는 게 정말 그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국가적인 중대 사고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믿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럴 그 지기현과 같은 그 재판부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방식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뭐 물론 그 위헌이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판사를 추천하는 것, 추천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조희대에게 그게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골라서 뭐 2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을 그 임명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뭐 조희대의 재량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위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자칫하면은 재판이 한정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저 위험성마저도 다 덜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법원 내부에 그 추천권까지도 다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바꿔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지기현 그 재판부와 같은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지막 그 원칙만은 좀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뭐 충분히 입법자가 아니 그동안 법원이 해온 행태를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위헌성을 다 덜어내면서도 어떤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왜 이렇게 저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이 이제 법을 잘 모르는 그리고 사법부의 조직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동질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언론사에서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특별 취재팀을 만들자. 그럼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걸리는 부서 그게 정치부든 사회부든 하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몇 명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대기업도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사법부의 그 구성은 이제 공정한 재판이란 그것 때문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재판에 근데 2배수로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정하게 한다는 거는 만약에 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약에 그냥 민주당 안대로 할 때하고 이 대법원 예규대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이제 좀 거친 말로 해서 또라이 같은 사람은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판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판사 회의가 되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되든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들 모든 조직에는 다 몇 명의 그 몇 퍼센트의 또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추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엄선된 사람이 뽑힐 확률이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그 사법부의 원칙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임의배당보다 일반인의 낫다. 시작으로 본다면 그러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네. 그리고 풀도 지금은 대부분 예규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천을 전국의 모든 판사들로 했을 경우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법 연구회로 해서 뭐 진보 판사가 뽑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과도한 정파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계속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게 헌법 10조에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공정한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공정한 재판인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공정을 얘기할 때 그 롤스의 무지의 배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 전에도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의 임의 배당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직영 재판부를 만들 때 그 임의 배당의 요건들을 보니까 그렇게 공정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임의 배당의 모습을 외피를 띄우고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를 우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운영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들을 믿을 수 없고 그 안에서도 파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성 한 명, 즉 대법원장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이걸 실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특히 이 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위헌법률 심판 제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헌 소지는 이미 많이 없어졌는데 내란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판이 늦어질까 봐 그리고 스탑될까 봐 정지될까 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전 싶고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자꾸 안을 바꿔서 위헌 소지를 바꾸고 사법부랑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거는 위헌이 없다고 생각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안이 처음에 추진될 때 약간 이제 계속해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그 판단을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임의 배당이 되든 정해지면 그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은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할 거는 100%니까 그건 뭐 그거를 그거는 뭐 상수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재판부가 혹시나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 리스크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맞죠. 이제 그 반론이란 게 그 반론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41조 단서, 그렇죠? 단서에서 중대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중대에 대한 범위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한죄나 외한죄인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그 불소치권까지도 해당이 되는 중대한 범죄잖아요. 거기에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재판을 정지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재판 정지의 예외의 중대성에 이 내란 외환죄를 넣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범위 정하는 거를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원들과도 논의를 했고 그 범위를 정하는 건 입법권이다. 라는 답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이번 연말 그 본회의에서는 상정은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상정되어 있는 법으로 상정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약간 좀 민주당이 그걸 지금 세게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걸 네, 그거는 지금까지는 네, 합의된 맞아요. 당론은 아닌 것으로. 근데 현재로서는 예. 만약에 민주당 그 안대로 어쨌든 판사회의든 뭘 통해서 판사회나 법원 판사회의. 내부에서 이게 정해지면 그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재판부에 어차피 위헌 심판 제청도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뭐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존재가 그렇죠, 부정하는 부정하는 거죠. 거죠. 자기 네. 존재를 네, 스스로 그래서 뭐 부정하는 근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1년간 너무 이상한 사법부의 행위를 많이 봤잖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크고 그 예외적인 그 법 상식과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걸 한 건데 네. 그 결과물까지도 그렇게 같은 테두리에 두고 의심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뭐 네. 그건 지나친죠. 지나친 기후. 네네 네. 기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나친 기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까 논소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기현 재판부 같은 상황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기현 재판부를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상상을 그렇죠. 못했고 3월 7일 날 예, 벌어지는 그런 것을.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가 불법 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황, 내란죄 재판이라는 비상한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나가보자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금 뭔가요?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력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지기현 재판부 같은 상상하지 못하는 재판부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하상 변호사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부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내란죄 같은 이 특수한 상황이나 불법 계엄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 판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납득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기현 재판부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다. 근데 저는 왠지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 참고로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판사 출신. 판사 출신. 네, 판사 출신. 출신입니다. 너무 김기현 전 많고요. 대표도 판사 판사 출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판사 네,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의 사실 저 옆방 변호사님이 지기현 판사 잘 알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권한으로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모순을 떠나서 한번 질러보자 할 수도 있는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법적 보호를 위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막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 쪽도 약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가 잠깐만 봅니다. 지금 댓글이 왔는데 예. 이하상은 검사 출신 아닌가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예, 잘못 예, 알고 있는 예, 것은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뭐 어쨌든 파악을 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하상 검사로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생각 납니다.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그 우려하는데 만약에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민주당이 우려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우려해야 될 사법부와 아마 기존 현 사법부가 아마 거의 좀 존재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거의 다 사실은 탄핵 예. 위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 네, 되지 그래서 않을까요? 당연히 탄핵 수순도 고려가 될 것 이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이 예규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정안과 관련돼서 법원 행정처가 왜 예규가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제 민주당 수정안이 입법이 되면 그에 맞게 예규는 바뀐다. 그런데 사법부로서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체 결책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만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도 뭐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뭐하다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24일 날 통과 그걸 놔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 2, 3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예규를 만들겠다. 정말 기만적이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사실 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수정안 입법 되는 거 보고 하루 만에 뚝딱뚝딱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네. 그 안을 가지고 미리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냥 침묵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헌법적 논란이 될 만한 것을 타겟팅해서 딱 내놓은 거거든요. 이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만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6 독립선언,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8.15 광복 이후에부터 시작하는 독립운동가처럼 너무나도 떼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빼냈다는 의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된 다음부터 운동을 한다 이거죠. 그 전에는 친일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3월 7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부터 3월 7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네. 거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법부의 불만과 불신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법부는 위헌 얘기만 하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법조계 의견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뭐 한 판사 현 부장판사 전직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ABCD가 입장이 다 똑같은데 네. 뭐 뒤에 한 줄 붙이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 있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끔가다 교수들이 나오는데 내가 교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려대 교수님들 몇 분 거의 똑같은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멘트가 나오는데 그 멘트를 딸 때는 이 교수님이 어떤 멘트를 한다는 걸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는 교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들의 의견이 그 교수들 의견만 따요. 이제 뭐 이름 안 밝혀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저기 탄핵도 반대했던 그런 교수들을 멘트를 계속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반대하는 요지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건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민주당은 24일 날 법안을 통과하나 싶나요? 24일이 아니고요. 하루 당겨서 내일. 네네네. 그렇죠. 이제 됩니다. 그 정보통신망법하고 바꿨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죠? 조국혁신당이 사실 어제 좀 내부가 시끄러웠는데요. 애초에 그 대법원에서 예규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이죠. 어제 그 촛불행동 시민단체 촛불행동에서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그 시위 그러니까 집회가 벌어졌어요. 그 집회에서요 대법원 예규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촛불에 대한 배신행위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 뒤에 조국혁신당의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에 대한 오해다라는 입장의 논평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 그러니까 이 예규가 나온 대법원의 이 상황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조를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논란은 더 시기를 끌지 말고 여기서 좀 접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조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뉘앙스는 조금 바뀌긴 뉘앙스만 했지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 애초에 그거 할 때도 조국혁신당이 예규랑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하지 말자라고 한 적은 없었죠. 없습니다. 네, 한 적은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이게 위헌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성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12월 3일 날 위헌 얘기를 할 때는 2024년 12월 3일 날 위헌을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위헌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이 무작위 배당과 이 판사 추천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한 것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경한지를 그거는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사법부에다가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독립을 줬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논쟁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렇죠. 굉장히 과도하게 지나치게 국민적인 길어졌죠. 관심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공론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단지 내란 재판부 신설 여부로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개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고 해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개헌에 대한 시사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헌법이 바뀌는 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 내란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란 청산과 함께 정말 다시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그 뭐랄까 AI 시대지 아닙니까? 그 정보통신 기술망이 엄청 발달한 이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사법 개혁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너무 국민들이 똑똑해졌고 그렇죠. 정치적 관심도 엄청 많고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20대 또는 그 고등학생들도 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전 지역 활동을 하니까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와 고등학생들조차도 이 내용을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보가 이제 그 뭐 네. 빛의 속도로 하다니까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사실 검사 판사들이 그 안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보다 지체되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검사 판사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20년 전에 똑똑했다고 20년 후인 지금도 똑똑하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언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